예, 2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빠른 거부터 하면은 제가 잠깐만. 예. 일단 제가 뭐 저번 주에 가정적인 일을 또 까먹는 불상사가 생겨서 그 가족 행사를 또 바쁘신 와중에 잘 챙기시길 바라고,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좀 많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이거 식약처 관련된 거는 정리를 해놨고, 이거를 이제 템플릿에 옮겨서 같이 추합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두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쌤 일반화 버전인데, 이게 이번 연도 2월에 나왔던 아카이빙 된 논문이고, 그냥 결과적으로 쌤은 이제 그레디언트 놈을 레귤라이제이션으로 준 버전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게 여기서 논문에서 주장이고, 이걸 이제 풀어서 이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가질 때 셀 목적식과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다시 조정을 하면은 셀보다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알파랑 알파 해가지고, 알파가 1일 때 이 텀이 없어지고 이 텀만 남고, 이 텀이 이제 셈 텀이죠. 근데 이게 1-알파, 여기서 알파를 밸런스 코에피션트라고 불렀는데, 이 알파를 조정해 가면서 이제 잘 하면 성능이 잘 나온다. 만약에 알파가 0일 때는 그냥 뭐 ERM이 되겠죠. 그래서 성능 같은 걸 보면 이거 에러 레이트여서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알파를 잘 조절하면 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들을 보일 수 있고, 성능을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를 잘 조절해가지고, 여기가 맨 오른쪽이 1일 때 셈이고 맨 왼쪽이 이제 ERM으로 보면 되는데, 그 부분들 알파를 잘 조절을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가 이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1분 남았나요? 1분 남았나요? 예, 그리고 이거 저번에 하이퍼그래프 관련 논문이었는데, 그 관련 논문에서 같은 거 쓴 저자 3명이 4월 18일에 논문을 하나 더 냈더라고요. 똑같은 비슷한 주제로 성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플러스 원래 이게 텐스플로우 코드였는데 토치 코드로 이번에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SHN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하이퍼그래프 성능인데, 보라색이, 빨간색이 이번에 나온 논문 그래프고, 이거 나오자마자 얘도 엊그저께 수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뭐 이런 부분들도 해상도가 꽤나 좋아서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막 읽어보진 않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계속 팔로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영어 라이팅 관련해서 또 좋은 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뭐 그래머리는 용실 유료 계정 그죠 있고, 그다음에 퀼봇이라는 것도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워드툰이라는 서비스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워드툰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앞에랑은 약간 다르게
좀 뭐 그 뭐랄까 캐주얼한 느낌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문법 검색, 뭐 약간 좀 문법을 더 좋게 한다든지 그런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워드2는 좀 더 그 다시 쓰는 거, 리라인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런 나 너에게 뭐 너와 공유하고 싶은 뭐 즐거운 소식이 있어라는 이제 이그젠플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다시 쓸 거냐,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하게 쓸 거냐, 아니면 요약해서 쓸 거냐, 뭐 확장해서 쓸 거냐 이거를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루에 한 20문장 정도까지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튜링 어워드 2021년 튜링 어워드가 이제 며칠 전에 발표가 났어요. 2021이긴 하지만 22년도에 발표가 났는데 튜링 어워드는 그저 뭐 그 CS 분야에서의 이제 노벨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저 교수님, 힌튼 교수님, 뭐 얀르큰 비롯해서 주디아 펄 교수님도 여기 튜링 어워드 수상자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잭 동가라 교수님이 이제 받으셨는데 각종 그 선형 대수와 관련된 뭐 행렬 곱이라든지 그저 IM밸류 구하는 거라든지 각종 이제 그 수능 개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그 백엔드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넘파이에서는 그죠, 넘파이에서 블러스를 쓰고 있던 것 같은데 각종 넘파이나 이제 매틀랩이나 뭐 옥타브나 각종 이제 툴에서 여기에 의존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들어 주신 분이 이번에 튜링 어워드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디아로 더하기 추천 시스템 논문이 이제 메인 페이퍼는 아니지만 지금 거기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뭐 워크숍 같은 거에 하나 나왔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 그룹을 나눌 때 그 정말로 좀 영화 ML1M 지금 무비렌치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블록버스터 영화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두루두루 다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영화만 보는 사람 그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서 디아로 더하기 RS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이 SDRO라는 걸 하나 더 제안을 하긴 했는데요. 여기서는 얘네가 이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여기서는 다른 뭐 단어나 또 이미지 분류보다도 더 스팔스하다, 훨씬 더 스팔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다루기 위해 SDRO를 뭐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 수식 자체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원래 ERM을 약간 좀 더 이제 많이 쓰는 약간 웨이티드 썸을 쓰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기존에 이런 굵직한 거를 다른 도메인에 쓴다고 하면은 일단 처음 활용하는 것도 좋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거 만드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생각보다 빠르다. 시작하시죠. 뭐야? 잠깐만. 다시. 됐죠. 네, 이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제목이 플랫 NC잖아요. 컨트라스트 브로닝에서 쓰는 게 인프 NC 루스인데, 그래서 뭔가 플랫니스를 뭐 하는 NC인가 싶어서 읽어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일단 하나 알고 가실 게 소프트맥스 취한 결과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먹이면 그게 사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모든 그 로짓들에 대해 로그섬 익스프 취한 거에 그냥 그 파지티브 로짓을 뺀 그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어, 네. 그거, 네, 그건데, 아무튼 그걸 일단 선행지식으로 알고 가시고, 그러면은 이제 인포 NC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우리가 컨트라스트 러닝 할 때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걸 뜯어보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실제로 많은 그 파이토치 같은 프랙티컬한 임플레멘테이션에서 로그스 믹스부 마이너스 이걸로 구현이 되는데 거기에 맥스아웃 트릭을 씁니다. 저희 딥러닝 수업 시간에 배웠죠. 제일 큰 로짓으로 다 빼주는 거.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그 포지티브 로직끼리의 비교는 그건 뭐 0이 될 거고 그 네거티브 로짓은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로직보다는 더 작을 것입니다. 시뮬러리티가 더 낮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엄청 나머지 텀들이 다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정보를 주는 게 이 텀인데 네거티브 로짓보다 포지티브 로짓이 뭐 더 커져야 된다. 그런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하찮은 텀이 돼버린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없을 경우 유의미한 네거티브 샘플이 인포메이티브한 네거티브 샘플이 없을 경우 이게 거의 하찮은 텀이 돼버려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얘네가 로그섬 소프트맥스의 일반적인 그 구현 쓰지 말고 그냥
그냥 이거 자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크로스 엔트로피 안 쓰고 로그 썸 익스프 빼기 뭐 그걸 노멀라이즈 한 거 그거를 해서 이거를 그냥 로스 펑션으로 쓰자. 그래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이런 뭔가 이론적인 분석을 했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신기했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면은 이런 느낌만 보시면은 그냥 이미지 캡처닝을 할 때 원래는 그냥 이미지 인코더 하나, 텍스트 인코더 하나 해서 이미지 인코딩하고 그걸로 이제 텍스트 디코더로 이제 텍스트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이거에서는 그냥 클립으로 이 이미지 인코딩을 하고 멀티모달 스페이스잖아요, 클립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클립으로 뽑은 이미지 인베딩을 그 GPT 앞에 이제 프리픽스로 붙여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죠. 그런 방법인데 그냥 재밌어서 가져와봤고 이건 이미지는 우리가 통째로 학습시키려면 사이즈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잘 짜여진 그 서브 샘플러 그게 있더라고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논문은 뭐 VL 어댑터라는 논문인데 이제 사실 어댑터라는 개념을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거든요. 제가 잘 몰랐던 개념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그냥 효율적으로 아주 작은 파라미터만 이제 학습시켜서 파인튠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어댑터도 있고 뭐 프롬프트도 있고 그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어댑터를 이제 어떻게 잘 학습시키냐 어디에 잘 배치시켜 가지고 이 모델 안에 배치시켜서 학습시켰을 때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안한 게 이제 이 논문인데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은 네, 이게 뭐 싱글 어댑터를 이제 넣었을 때 클립 바트라는 모델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풀 파라미터에 대해서 4%만 학습시켜도 거의 풀 프리트레인이랑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한 노벨티입니다. 그래서 뭐, 네, 뭐 구조는 다운 샘플링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 샘플링 다시 시켜주는 게 있고 이 사이에 스키 커넥션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 뭐 하이퍼 포머나 뭐 컴팩터라는 이런 좀 이렇게 효율적인 그 파인 튜닝을 위한 이런 모듈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 이제 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네, 이렇게 피규어도 다 실험으로 나와 있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싱글 어댑터라고 해서 이제 태스크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운 샘플링 그 레이어, 업 샘플링 레이어를 이제 태스크별로 다 다르게 줄 건지 태스크별로 이게 줄 건지 아니면 태스크별로 업 샘플링은 동일하게 주고 다운 샘플링 다르게 줄 건지 아니면 전부 다 동일하게 줄 건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싱글 어댑터만 해도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능이 네, 준수히 잘 나온다라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즌을 어떻게 하냐 그 클립이 이제 이미지 인베딩 뽑는 부분이고 이제 바트 여기가 이제 그 텍스트 인베딩 뽑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인베딩을 프로즌 시켰을 때 이 클립을 프로즌 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성능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보다 텍스트 인베딩을 더 잘 학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게 그 템포럴 그래프에서 이 시간 그 리얼타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실수 인베딩으로 이제 그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거든요. 제가 경찰청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또 템포럴 그래프를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보코너 티어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그냥 프리의 변환으로 시간 도메인을 이제 프리의 변환으로 바꾸고 이거를 이제 뭐 코사인 시뮬러리티 그 코사인의 어떤 그 기대값이 바뀌는데 이게 뭐 코코신신 저희가 고등학교 때인가 배우는 식이 있죠. 바꿔가지고 쭉쭉쭉 전개가 되면은 이 시간 타임에 대한 커널이 그냥 이렇게 벡터 값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단순히 이 오메가 W 하이퍼 파라미터를 샘플링 할 수 있는 확률 이것만 잘 학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잘 찾아주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적용시켜서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좀 시간이 지금 다시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톱이 아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구글 익스텐션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즐겨찾기 파일들 그냥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번역 보시면은 여기 사우스 코리아인데 번역은 국내 기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아 이거는 네, 그 나중에 그 테러님이랑 찬대님이랑 질문 이제 합치려고 이제 올려놨습니다. 네. 예, 저는 이번에 세미나 준비하다가 시간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거의 준비를 못했는데 넘파이 백제랑 판다스 백제라고 이렇게 뭐 넘파이 문제를 주고 똑같이 구현하라 이런 게 있고 판다스도 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런 처리를 해봐라 이런 게 있는데 텐서 퀴즈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토치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버에서 이제 압축을 풀 때 저희가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하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했고 마지막에 저희 회식한 사진 올려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언제 할수 있잖아요. 그게 원집 그게 그 앱트겟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새로 깔려면 지금 그 어드민 권한이 막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연구님이나 저한테 그냥 설치 원칙 정도는 많이 안 되는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아마 막혀 있기 전에 설치를 해놨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소개를 네네. 저는 석사과정 임용택이고요. 저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데이터 컨덴세이션 with 그레디언트 매칭입니다. 일단 이 데이터 컨덴세이션이랑 상당히 비슷한, 저는 똑같다고 봐도 생각하게 되긴 똑같게 봐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에 이제 전신 논문이 되는 이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게 엠리스트고 이게 사이퍼 10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게 기존의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60K, 그러니까 클래스당 뭐 600장의 이미지가 있었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클래스당 한 장의 이미지를 해서 10개의 이미지를 줄인다거나 해서 이제 훨씬 적은 양의 이미지로 동일한 그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이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가짜의 생성된 신데틱 데이터를 만드는 게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이 신데틱 트레이닝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존의 성능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제 그 그레디언트 이미지 수를 훨씬 줄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레디언트 스텝 수를 훨씬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알고리즘을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요. 뭐 핵심을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이 세타 0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는 이 세타 0을 갱신하는 거였다면, 저는 여기서 이게 이 9번 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tilda x를 갱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tilda x가 신테틱 데이터고 여기는 x가 리얼 데이터인데,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갱신된 세타를 이용해서 이 tilda x를 갱신해서 저희가 이 가짜의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을 하는 게 이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할까, 저는 이게 되게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저 전에 있었던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 논문이랑 여기에 이번에 소개한 논문에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일단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학습시키는 게 너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그 비용이 크다. 왜냐하면 요새 그 학습시키는 데이터 양이 점점 커지고 모델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게 기존의 방법들은 다 너무 휴리스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선택을 한다 하면은 이제
랜덤하게 선택한다면 당연히 최적의 선택은 아닐 거고, 뭐 기존의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 데이터를 선택한다 해도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과연 최적의 선택일까?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샘플의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과연 보장이 될까? 약간 이런 두 개의 지적을 했었습니다. 논문에서. 그리고 저 데이터셋 디스레이션이 또 어떻게 쓸까 해서 여기 논문에서 소개했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컨티뉴어 러닝이랑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서 사용된다고 소개를 해줬더라고요. 컨티뉴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학습했던 태스크에서도 그 최근의 태스크에서만큼 좋은 성능을 내게 하는 게 목표인데 좀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기존에는 이 헐딩이라는 방법을 써서 데이터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셋의 그 각 클래스에서 평균에 가장 가까운 샘플들을 뽑아내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 헐딩 대신에 이 저희가 만들어낸 신테틱 데이터를 이 샘플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요.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키치 같은 경우에는 DNN을 이제 저희가 어떤 구조로 사용하는 게 제일 최적화한 구조인지를 찾는 것이 목표인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한 구조의 비슷한 구조의 모델에 대해서 똑같은 데이터로 여러 번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그 소모되는 시간이 클 때니까 이걸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하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소개했던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데이터셋 컨덴세이션. 그래서 이건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되게 제일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세타 S라는 것이 이 S의 신테틱 데이터 S에 대해서 학습된 세타의 그 로스를 최적화시켜주는 세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저희가 만든 신테틱 데이터에 대해서 그 만들어진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이거를 토탈 데이터셋 T에다가 그 테스트를 했을 때 로스를 아까 학습을 했을 때 로스를 제일 적게 만들어주는 그 가짜 데이터 S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실한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한 번만 더 괜찮나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세타 T가 이제 이 세타를 T에 대해서 이게 학습했을 때 로스를 최소화시켜주는 세타이고 이 세타 S가 이제 세타를 S에 대해서 학습했을 때 그 로스를 최소화시켜주는 세타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거를 S에 대해서 일단 최소화시키는 걸 찾고 또 T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다 해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을 떠나서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저 식이 저게 데이터 디스플레이션이에요. 아니 그걸 데이터 디스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 식이 그런 디스플레이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셋 디스플레이션 거기 논문에서도 보면 그냥 그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짜 데이터를 갱신을 하는 거잖아. 신테틱 데이터를 갱신을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저희가 만드는 신테틱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셋을 평가를 했을 때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이제 그 신테틱 데이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LT가 테스트 로스인데 K는 무슨? 트레이닝 로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방법론이 나오는데 이제 데이터셋 컨덴세이션 및 파라미터 매칭이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 앞에의 방법은 이제 기존의 홀 데이터셋의 평으로 학습한 모델과
이제 동일한 성능을 내는,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을 내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 전체 데이터셋을 컨덴세이션 하는 게 너무 과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학습 과정이 너무 그 계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큰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 교수님이 달아주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냥 오직 비용을 절하는 방법 하기 위해서만 제한된 방법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제한된 배경이 부실한 것 같아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성능은 뭐가 다요? DC랑 DD를 비교하면 데이터 디스플레이에서 이전 거랑 랜덤에서 비교하는 걸 때는 응에서 제한하는 게 네. 성능적으로 좋아요. 네, 성능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모티베이션을 계산을 줄이는 것까지 있는 건 아니고 네. 성능이 일단 높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그 이전 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약간 뭐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14번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딱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만 돼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여기서 저 뒤에 그 실험 부분에서를 보면 이제 홀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들과, 그러니까 탑10가 그 데이터셋이 이렇게 여러 개 생성된다 할 때 홀 데이터셋에 대해 평가한 것과, 그리고 그 신세틱 데이터셋을 평가했을 때 탑10의 그 상관 개수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상관 개수를 구했을 때와 본인들이 제안했을 때에 만들어진 데이터셋과 홀 데이터셋의 상관 개수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께 그 홀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잘 나오는 것과 제일 코릴레이션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여기에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은 오직 성능만을 따라잡는 걸 목표로 했다면, 여기서는 그런 학습 과정까지 좀 이렇게 유사한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두 번째로 파라미터 매칭을 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 S에 대해서 학습된 이 모델이 이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과 이제 성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파라미터를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기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스 텀을 이 d 세타 s 세타 t로 놓고 이제 이거를 그 신세틱 데이터셋에 학습한 파라미터와 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한 파라미터를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신세틱 데이터 S를 찾는 게 여기서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타 t가 어떤 초기 파라미터 세타 제로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직 그 세타 제로에서부터 시작된 그 파라미터의 옵티멈 셈만을 찾을 수 있다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뭐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데서 쓰려면 다양한 초기 값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초기 웨이트에 제한이 걸린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로스 텀을 이제 이거를 이 세타 제로가 어떤 세타 제로의 분포를 가지는 곳에서 오는 세타 제로에서 이제 그 세타 S 세타 제로와 세타 T 세타 제로 간의 거리의 평균을 최소화시키는 S를 찾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수정을 하고 말하기를, 이거를 그러면 이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이
또 너무 비용적으로 최적화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 신세티 데이터셋에서 다 학습하지 않고 이거를 기호를 뭐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일정한 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준 이 스텝 수만큼만 학습을 시키는 식으로 이 세타 S를 최적화합니다. 이걸 옵트 알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정해진 스텝 수만큼만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창대님이 여기서 스텝 수가 1이면은 여기 세미나 메타러닝 등에서 사용되는 테일러 퍼스트 오더 어프로시메이션이랑 동일하다 봐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잘 모르는 편에서 일단 레퍼런스로 달아준 걸 다 보긴 했는데 일단 그렇게 하면 수식적으로는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다만 차이는 여기서는 그냥 그 비용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목적이 동일해진다 약간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아쉬워서 어떤 점이 아쉬웠냐 하고 보니까 이 세타 T와 세타 S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 이거가 너무 이게 최적화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옵트 알그에서 최적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타 T와 세타 S가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공간이 거리가 너무 멀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컬 미니멈이나 어떤 샌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비슷한 곳에 수렴을 할까?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최적화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정해놓은 옵트 알그라는 스텝 수만큼 학습 최적화를 시켰을 때 과연 옵티멀 솔루션에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러면은 이제는 그 최종 전만을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타 S가 학습되는 과정이 세타 T가 학습되는 과정과 비슷하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게 5번식인데 잘 보시면 세타 제로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세타 S, 세타 제로와 세타 T, 세타 제로의 거리를 평균을 최소화하는 S를 찾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해주면 이거를 여기는 식이 똑같고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이거를 이 세타를 이게 최적화하는 과정을 t가 0부터 라지 t-1까지 있다 할 때 이렇게 t번째 s에 대해 학습된 세타와 t번째 t 홀 데이터에 대해 학습된 세타의 거리의 썸을 최소화시키는 s를 찾는 과정으로 식을 바꿔 주었습니다. 이때 이 세타 t 플러스 1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세타에서 이제 정해진 스텝 수만큼 학습을 시켰을 때 그 최적화된 그 파라미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테러님이 말을 하기를 이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자기네들이 미리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뒤에도 또 나오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T와 세타 S를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세타 TS에서 세타 TS가 S에 대해 학습될 때 구해지는 로스에 대해서 이 세타를 최적화시켜주고 반대로 이제 이것도 그 라지 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라지 T에 대해 학습할 때 생기는 로스에 대해서 이 세타 T를 최적화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전제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보니까 이 세타를 S에 대해 최적화하는 것과 T에 대해 최적화할 때 이미의 T라는 스텝에서 이 둘의 거리가 거의 0이 되더라 라는 관찰을 했다고 해요. 요거를 이제 여기 이 7에서
근데 이제 이게 창대님과 교수님께서 했던 질문인데 이 토탈셋이랑 스몰셋에 대해 이제 세타가 별 차이 안 날 테니까 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데 역시 이 부분도 찾아봤는데 어펜딕스에 딱히 실험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그냥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런 프리미너리 익스페리먼트랑 이런 자기들이 찾았다는 이 옵서베이션들이 있는 거를 좀 저희가 볼 수 있게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전제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 T를 이렇게 봤을 때 이 T를 이 가정에 의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타 TS와 세타 T가 라지 T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그냥 세타 T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로 보고 뭐 어떤 데이터에 학습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라지 S에 대해 학습시키는 걸로 보겠다 해서 식을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떤 파라미터 T가 있을 때 이미 T번째 파라미터가 있을 때 이거를 라지 S 그러니까 신테틱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시켰을 때의 로스와 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시켰을 때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그냥 신테틱 데이터를 찾겠다. 그러니까 매 스텝에서의 그 두 그레디언트 간의 그 매칭을 구했을 때 그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그 거리의 평균을 최소화시키는 신테틱 데이터 S를 찾는 게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인 목적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라벨도 뭐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라벨은 고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우터 루프 K기를 돌면서 이 세타를 초기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 스텝 T가 0부터 라지 T-1까지 돌고 각 클래스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칠 때 우선 보면 이제 이 미니 배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전체 데이터셋에서 이제 배치를 하나 뽑고 신테틱 데이터에서 배치를 하나 뽑은 다음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홀 데이터셋에서 뽑힌 요 BCT에 대해서 이 모델을 학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요 LCS도 구해줍니다. 그다음에 이 로스를 구해준 다음에 이 아까 말했던 옵트 알그를 이용해서 정해진 스텝만큼 이 신테틱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실제 데이터 저희가 뽑았던 요 실제 데이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신테틱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해서 이 세타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렸던 질문들을 보면 신테틱 샘플들이 러너블한 다차원 센서일 텐데 쉐입은 꼭 원래 원진이랑 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맞죠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뒤에서 진행되는 실험에서 엠리스트와 SVH과 USPS가 각각 28, 28, 32, 32, 16의 크기지를 가지는데 하나의 모델에서 더 테스트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건 그게 다른 건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호이님이 남겨줬던 질문은 클래스별로 샘플들을 평균을 내거나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집화하는 등의 전처리를 해서 더 빠른 수렴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저도 처음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논문에서 하고 싶어 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빠른 수렴이라기보다는 이 신테틱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는 모델이 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는 것과 비슷한 패스를 가지면서 학습을 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마 랜덤하게 시작하는 걸로 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면 수렴이 빨라질 수는 있는데 이제 어떤 쪽에 최적화되는지 거기서 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네.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클래스마다 비교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클래스마다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지 성능 실험이 있을까 하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성능 실험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을 오픈 리뷰에서 좀 궁금해하는 리뷰어들이 있어서 그 답변을 갖고 왔는데 이제 이게 셀프 슈퍼바이즈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만 해놓고 이제 논문에 정리를 해놨거나 뭐 리뷰를 달면서 시도해봤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대님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실험한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어떤 것일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오픈 리뷰에도 또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저자들이 다른 로스에 대해서 특별히 안 좋은 결과를 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지? 여기서 S의 사이즈, 그러니까 신테틱 사이즈의 개수 n을 미리 정한 다음에 NCHW의 전체 S를 그러니까 이제 요 n이 신테틱 사이즈의 개수 그리고 C가 클래스 그리고 H가 이제 HW가 뭐 높이, 너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파라미터하고 이게 파라미터라이즈하고 루프 돌 때마다 NCW, HW 텐서에서 일부를 BSCHW만큼 샘플링해서 모델 지우는 거 맞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학습된 파라미터는 이제 이 신테틱 데이터셋에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 수와 백본 모델의 파라미터 총 개수를 더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이 D라는 이 D 함수,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 함수를 여기서 또 소개를 해주는데 이 그레디언트 매칭 로스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제가 좀 졸린 상태에서 좀 보니까 다 상태가 부족한데 설명이 부족한데 설명을 해주자면 이제 이 i는 1부터 9까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입력 레이어부터 출력 레이어까지 저희가 가지는 레이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테틱 데이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할 때랑 홀 데이터셋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할 때 그 레이어들이 각각 있게 되는데 그 레이어에서 내뱉는 그레디언트의 그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매칭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이 AI가 이제 홀 데이터셋에 대해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할 때 나온 i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그레디언트고 BI가 신테틱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진행했을 때 i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그레디언트를 했을 때 이 둘의 가지는 코사인 값을 구해서 이 둘이 최대한 유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DAB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호연님 질문이 두 그레디언트의 방향만 고려할 때 각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서 이거는 설명도 궁금해서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한 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건 오픈 리뷰에도 비슷한 질문한 분들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의아한 게 이제 아까 저 앞에서 말했던 참대님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토탈셋과 스몰셋에 대해서 했을 때 세타가 별 차이 안 날 테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한 건데 저도 뭐 이 그레디언트가 이루는 각도가 비슷할 수는 있어도 이게 초기 레이어, 그러니까 학습 초기에는 이게 비슷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런 상태고요. 우리가 기하를 또안 걸면은 웨이트는 높아지거든요. 네. 여기서 멀어지기 때문에 네. 학습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1kg 학습하는 거랑 LS 학습하는 거랑 크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도 애초에 크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크기 조정하고 앞에서 세터치랑 세트엑스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또 그래서
네,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게 그냥 방향만 비슷하다고 한 거를 그냥 통역해서 쓴 거 아닐까. 아, 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있는데 똑같은 동일한 세타하고 폴이랑 신텍스 데이터 셋을 대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모델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LCT랑 LCS를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은 말씀하신 대로 같은 모델의 이미의 T 번째 스텝에서 그 최적화는 시키지 않고 그레디언트만 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을 시킨 것 학습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T 시점에 대해서 같아요. 폴 데이터셋을 로스 구하고 네. 그대로 학습 안 시키고 그대로 가져와서 네. 신텍스에서 구하고 네. 그 로스를 가지고 비즈니스 구해서 최종적인 로스 네. 이 SC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요 S에 대한 로스로 이제 요 세타를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업데이트는 LS에서 하는 거고 네. 업데이트 세타를 업데이트 할 때 체인 데이터셋이 반영하는 부분은 그냥 디스턴스 구할 때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홀 데이터셋을 이렇게 배치해서 샘플링 했을 때 얘가 가지는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학습이 되게끔 해주겠다 하는 약간 가이드 역할의 느낌이고. 직접적인 네. 학습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쪽.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코사인 디스턴스 말고 다른 디스턴스를 했을 때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게 뒤에 어펜딕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유클리디안이랑 코사인이랑 아웃스가 있는데 이 유클리디안이랑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출력단을 그 플래튼된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여기서의 방법은 그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매칭을 진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제안한 이 그레디언트 매칭 로스에서 사용한 게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뒤가 실험인데 혹시 여기까지 좀 찝찝한 부분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세타 T, S가 세타 TT가 세타 T로 그냥 같아지는 어디죠? 알겠다. 혹시 네. 여기 여기서 세타 T, S랑 세타 T, T를 업데이트하는 스텝스는 서로 다른 하이퍼파인. 근데 이걸 다르게 잡긴 했어요. 여기서도. 저거 두 개는 그냥 하이퍼파인. 네,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 결론은 뭐 일단은 모델 하나 있고 네. 모델 하나를 그냥 전체 데이터랑 그다음에 여기서 컨덴세이션 한 이제 샘플 데이터 두 개 있고 네. 똑같은 모델을 이제 전체 데이터로 넣었을 때 그라디언트랑 네. 이제 샘플 데이터로 넣었을 때 그라디언트랑 네. 두 개를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매칭이 되도록 네. 이제 S를 구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S를 가지고 다시 세타를 업데이트. 네. 그죠? 그걸 하는 건데 궁금한 게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이제 세타 S도 구하고 세타도 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세타를 그냥 바로 성능에 쓰는 거예요. 그냥 성능 측정할 때 그냥 저 루프 끝나고 난 세타를 쓰는 건지 네. 아니면 저 루프에서 일단 S 구하고 나서 네. 그 S로 다시 한번 그냥 모델 초기화한 다음에 그 S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건지.
네, 이거 하면 S랑 세타가 다 나오는데 그 세타를 정말 테스트할 때 그 세타를 쓰는 거지. 그러면 S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처음에는 약간 S가 좀 노이즈했죠 처음에는. 네. 그냥 그거를 그냥 세타를 그냥 그대로 써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쓰고 그냥 쓸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기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렇게 한 번에 S랑 세타를 다 구할 거면 저기 마지막 라인에서 LS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세타를 업데이트하는데요.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온 세타를 우리가 쓸 거면은 저 LS 해야 되는 게 없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S만 구할 때 목표면, 그러니까 저기서 LS를 그냥 앞에서 유도 배경을 보면 저기서 LS를 쓰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요. 네. 앞에서 악용민 LS를 한 개 세타 있으니까.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저기 LS를 쓰는 게 더 좋은 게 맞나? 네. LT 쓰는 게 네. 넘어가시죠. 뭔가 생각이 일단 들기로는 여기서 이제 저 작은 신테틱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모델의 성능을 올리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세타 T로 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레디언트 매칭은 네. 필요한 건데 조금 동행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처음에서 한 번은 전체를 비교하는 첨가더라고요. 전체를 전체. 비교하죠. 내가 봤던 것들 다 전체였던 것 같아요. 레이어 그래서 저도 여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레이어별로 그거를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레이어별로 쓰는 거 제 기억이 맞다. 네. 그 IDG는 그냥 풀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 그러면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험은 여기서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네, 이런 레이어들을 모델들을 사용했는데, 일단 데이터셋 컨덴세이션 자체로만 봤을 때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본인들이 사용을 했을 때 여기 이 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클래스별로 이미지를 몇 장을 사용했냐, 이게 좀 중요한 요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10장, 50장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그때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서 레이시오는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랜덤 허딩 K 센터 포게팅이 나오는데, 근데 이 랜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랜덤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쓸지를 그냥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정말 랜덤으로 뽑은 거고, 허딩은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의 그런 피처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것과 유사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쓰는 게 허딩이고요. K 센터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간에 그냥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센트럴되어 있나 그걸 사용한 것 같고, 포게팅이 이제 이게 조금 흥미로운데, 이 포게팅 같은 경우에는 그 컨티뉴어 러닝 좀 초기 모델에서 나왔던 방법 같은데, 이제 이 포게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어떤 데이터셋을 모델이 잘 까먹는가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샘플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이 신테틱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있고요. 그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안한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했고, 이제 세로님과 이제 천대님이 말했던 대로 이제 서플리멘터리 사이파 100 나와 있고, 그래서 엠리스트 2개, SVHN도 그냥 거의 손글씨 데이터셋이고, 사이파 10, 사이파 100에 대해서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이게 데이터셋 구성이 저도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리뷰어들이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사이버 100에 대한 성능은 이 메인에는 없고 뒤에 어펜딕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능들을 보면 좀 재밌는 그게 있는데 이제 이 50장이 가장 잘 나오니까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아니다. 이게 성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엠리스트와 패션 엠리스트는 이제 배경이 그냥 흰색 아니면 보통 흰색에 글씨가 검정색이거나 검정색 배경에 글씨가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SVHN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간판에 보이는 숫자 데이터셋인데 그리고 사이파 10과 사이파 100도 모두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경이 있는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성능이 엄청 안 나오고 배경이 없는 요 엠리스트와 패션 엠리스트에 대해서 성능이 잘 나왔다. 이런 분석을 논문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했던 좀 좋은 코멘트가 있어서 학습 자체가 인베리언트 피처를 잘 뽑지 않고 그냥 그 나쁜 코릴레이션을 그대로 다 학습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기 방법에 이제 IDGM을 텀을 추가해서 쓰면 어떨지 궁금하다고 해서 이제 좋은 코멘트가 있어서 바꿔봤고요. 저기서 만약에 지금 이미지별로 클래스를 좀 사이트 플랜 같은 거 50개 쓰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그냥 5천 개를 쓰면 네. 저 전체 데이터셋 쓴 것만큼 성능이 나올까요? 신테틱 데이터셋을 5,000개를 만들면요? 그럼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네. 아니요. 그렇게 늘려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측하기로는 일단 데이터셋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 뭐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네. 수가 많을 때는 원래 데이터를 커버한다라는 사실 보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평이 써서 뭐 저희 51% 써서 잘한 건 알겠는데 제가 뭐 저기까지가 정말 전체력이 끝인 건지 네. 아니면 뭐 정말 뭐 10% 아니면 뭐 어떻게 뭐 100% 써봐 그러면 원래만큼 나와? 아 그러면 오, 어,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저게 진짜 우선기 구조적 하면 설정세 원래 이미지랑 크게 안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잘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뭐잘 working 안 하는. 진짜 그냥 1대1로 매칭되는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또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 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했던 처음에 나왔던 이 왕의 논리 2018년 논문인데요.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과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들께 더 잘 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원하는 점이 어큐러시도 높지만 이 특히 엠리스트 요 여기서 봤을 때 이 그 표준 편차가 너무 크더라. 데이터셋 디스틸레이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 저 위에 성능표에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미 클래스당 이미지 수를 높일 때 성능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르는 추세선을 봤을 때 교수님 말씀만큼 막 더 늘린다고 막 뛰어나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험을 여기서 두 개를 했는데 일단 컨티뉴어 러닝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간단한 컨셉을 한번 집어보면 뭐 이 스테이지 1에서 들어온 데이터 1이 있고 스테이지 2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고 스테이지 3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순서대로 학습시켰을 때 데이터 3는 물론이고 데이터 1에서도 동일한 학습을 내는 걸 기대한다. 이게 약간 컨티뉴어 러닝의 컨셉이라 하면 여기서 실험을 하기를 이 세 개의 데이터셋이 모두 손글씨에 관한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에서 각각 이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고 이제 봤을 때 이게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보통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같이 들어간다 해서 이게 있냐 없냐로 또 구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신테틱 데이터셋을 이용한 컨티뉴얼 러닝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 스테이지를 거듭하면서 성능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이제 요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들어간 우리 방법론을 사용한 신데틱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이걸 학습을 했을 때 더 학습이 잘 성능이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테이지 1에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1에서 만든 뭐 스테이지 1에서 허딩을 한 다음에 스테이지 2에 있는 데이터셋과 같이 학습을 시키고 스테이지 3에서는 스테이지 1, 2에서 들어온 데이터셋에 대해서 허딩을 하거나 신데틱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학습한다 했을 때 이제 우리 본인들의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해서도 실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뭐 픽터의 수랑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와 액티베이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리고 그렇게 중복된 블럭을 몇 개를 쓸 건지 이렇게 5개의 인자를 유니폼 그리드를 이용해서 총 720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대개폭을 학습을 해서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홀 데이터셋이 아니라 랜덤 샘플링, 허딩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데이터셋 컨덴세이션을 이용해서 작은 데이터셋을 만들고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뭐냐면 이 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좋게 나온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이렇게 찍었을 때 과연 이 프록시 데이터셋의 퍼포먼스와 유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랜덤 샘플링과 허딩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록시 요 스몰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낸 데이터셋의 분포와 이 홀 데이터셋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방법이 이제 이거를 작게 만들어진 신데틱 데이터가 그 성능을 좋게 냈을 때 홀 데이터셋과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뭐 컨티뉴어 러닝과 아니면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공문을 마칩니다. 궁금한 게 네. 여쭤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스태틱 데이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아 요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델이 다 720개가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이 과정에서 허딩을 하고 거기서 신세틱 데이터셋을 만들 때 그 좋은 성능을 내는 친구들 여기 표면에 찍어서 코릴레이션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택 데이터를 만들어서 720개의 후보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720개의 모델들이 전부 다 신택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이 720개가 똑같은 모델이 아니라 다 약간씩 달라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신데틱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 성능을 찍어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나스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설명하실 때 네. 이게 어떤 신택 데이터가 뭐 어떤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네. 그러면 얘는 한 장에서 클래스당 한 장에서 많아야 50장이니까 네. 뭐 그것만 있으면은 720개 모델에 대해서 그냥 다 학습시켰을 때 재사용했을 때 뭐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좋은 모델을 그러면 약간 되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면 그 신택 데이터는 뭘로 만들지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720개 그러면은 왜냐면은 여전히 신택 데이터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뭔가 여전히 되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 나스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 실험의 의의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 홀 데이터셋이랑 가장 유사한 성능 관계를 보인다, 성능 간의 유사 관계를 보인다는 걸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키텍처 서치하는데 사용하면 좋다,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네, 아까 여쭤봤던 그 스텝 있잖아요. 네, 저희 그 스텝 수로 나눈 사람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면 컴퓨터 관련해서 네. 값을 바꿔보면서 실험 결과가 혹시
혹시 있나요? 제가 네, 저 오케이 알고리즘에 네. 스텝스 S랑 네. S랑 ST 네. 요거에 따른 혹시 수명이 있나요? 그 오브레이트 스코어이 있는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학습 시작 전에 적어야 돼요. 오브레이트 하지 않았어요. 도전으로 들어가. 네. 네, 일단 종료를 하고 저게 인터넷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뭐 러닝 레이스인가요? 요 친구 제타에서 제타 T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션 횟수가 돼요. 네, 요 횟수만큼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 업데이트 진행한다. 저거 되게 잘 맞춰야 될것 같아서. 맞아요. 네. 아 그거 프로그램 있었어요. 몇개 따라가야지 아마 거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 세트 원 스텝으로 충분했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 논문에 저자고 실험을 더 할 수 있다. 시간이 있다. 그럼 무슨 실험을 더 하고 싶어요? 저거 이미지는 지금 보이는 거랑 그 밑에 거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거요? 아까 그러니까 러닝 레이스 바꿔가면서 하는 약간 그런 이터레이션 수 달라지게 하는 센서티비티 실험. 네. 저거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거 관련해서 저 프라이머 필름이랑 그 교수님이랑 선생님이 말씀해준 저 부분은 세타 X랑 세타 T 저거.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실험 하고 싶어요? 언레이블 데이터의 특성을 언레벨 과학자. 네. 또 뭐든. 네. 만약 한다면 저도 생각 안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충분히 데이터 세트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또뭐 실험할 것 같아요? 얘네가 주장한 게 뭐죠? 얘네 모티베이션 다시 한번. 이제 네, 혹시 더 앞쪽도 있나요? 아니요. 더 위에 있지 않나요? 더 위에 있지 않나요? 네. 여기. 네. 그래서 자, 이게 논문에 적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저기 첫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저거 뭐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있는 거. 저거.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방법들을 힐리스틱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어쨌든 경험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옵티멀 솔루션이 개런티되지 않는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면은 쟤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에서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게 실험으로 충분히 된 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저걸 입증하려면 뭘 실험해야 될까요? 이게 옵티멀한 건지 실험을 그러니까 뭐 단순 테스트에 대해서 저 문장 자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클래시피케이션 했잖아요. 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하기 위한 뭐 세타 S를 구해놓고, 네. 그러면 이제 그냥 S를 구했죠. 네. 우리가 S를 구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비교해가지고 S를 구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걸 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클러스터링 해도 잘 되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리컨스트럭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로스를 이용해서 S를 구한 S를 가지고 네. 우리가 뭐 개인을 학습시켜요. 네. S만 가지고. 그럼 그랬을 때 뭐 실제 데이터만큼 잘 나올까? 실제 전체를 가지고 학습한 거.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만 결국 S를 만들어주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유니버셜한 S는 못 만들고. 그거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뭐 모델과 무관한 이제 뭐 코어셋 같은 것들이 그냥 모델하고 무관하게 그냥 이 전체 데이터를 다 대표하는 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코어셋은. 네. 데이터만 보고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유니버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네는 그냥 뭐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로스로 학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S를 잘 만들었는데 그럼 또 만약에 클러스터링 하려면은 또 클러스터링용 S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원래 저 말만 봤을 때는 저는 그걸 안 하게 해준다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 테스트 여러 단순 테스트에 대해서도 네. 좋은 솔루션을 갖는 걸 이제 하겠다.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건 없는 없어요.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트랜스퍼가 잘 되는 약간 트랜스퍼가 잘 되는 데이터를 그 디스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컨덴세이션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테스트마다 다 S 만들 거면 그것도 그런. 잘 모르겠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레슨은 마치고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회의 잠깐 하시죠. 프로젝트 회의는 그 시각적 인과관계는 선생님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